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경북에서 출국한 30대 남성도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공동조사팀 구성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 새롭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또 다른 납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30대 남성인데요.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라는 가족들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8월 22일에 접수가 됐는데 3일 전이죠. 네, 그 신고일로부터 3일 전인 8월 19일에 캄보디아에 출국을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다음에 닷새 후에 어제 SNS를 통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직접 2천만 원 지금 보내주면 내가 좀 풀려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후에 연락이 다시 끊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현재 현재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이 피해자 실종자가 어떤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예. 사진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발신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협박 문자까지 받았거든요. 누군가 협박을 하고 예. 또 현재 감금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족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경찰은 신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 관계기관들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고 또 실제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공문으로 실종 사실을 알렸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 캄보디아에서 뭐 대학생 고문 사망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추가 납치 신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앞으로 계속 좀 이런 사례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캄보디아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수가 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동안 신고가 들어왔지만 다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서 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신원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예. 국민들 가운데 뭐 순수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 위해서 출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아예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또는 현지에 도착해 봤더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협박을 당하고 또한 여권도 빼앗기고 또한 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어서 현재 범행에 조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피해자로 보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가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관계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캄보디아와의 주권 충돌 문제입니다. 예. 즉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어디서 잘못되어 있고 또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빨리 찾고 빨리 데려오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죠. 예. 하지만 우리 국토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확실하게 있는 당연한 독립국가인 캄보디아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점이 이번 실종자도 경북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올해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번 사건 그리고 대학생 사건 포함해서 총 7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 2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우선 경북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7건 가운데 5건이 해결됐고요. 네. 또 그중에서 이번에 아직 미해결건이 1건이었다가 2건이 된 거죠. 그런데
뭐 모든 정보가 다 종합된 건 아닙니다만 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경북 지역에서 특별히 캄보디아로 많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경북 지역에 거주하던 국민 중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피해자가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지금 경북 지역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여기서 캄보디아 예. 많이 갔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피해 사실을 집계해서 공개를 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국민 중에 캄보디아 출국해서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올해 확인한 사건 좀 집계되진 않았거든요. 예. 저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이제 통계도 집계를 하고 또 새롭게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2건 미해결 중이다라고 밝힌 것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학생과 같은 장소에 감금이 돼 있다가 구조된 A씨가 있는데요. 이분으로부터 확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 사망한 대학생의 현지 사망 증명서에도 고문에 의한 극심한 통증이 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우리 국민도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예. 네, 함께 갇혀 있었다가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했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현재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칫하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네. 있는 것인데 일단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사망증명서에 있는 고문에 의한 극심한 통증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데 이건 검시로 추정됩니다. 검시. 즉 부검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네, 육안에 의해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도 고문이 있었다. 또 그에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면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난 폭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확인될 정도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이 사례 하나만 아니겠느냐. 유사한 사례가 이미 과거에도 있었지만 목격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그러네요. 됩니다. 드러나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묻힌 사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다면 더욱더 좀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합동 부검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또 재판, 또 처벌 등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 비록 피해자는 한국인이지만 캄보디아 또 가해자가 캄보디아 국민이 아닌 제3국 중국 등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캄보디아 영역 내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예.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검 역시 이제 법의학적인 수단입니다만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따라서 캄보디아 당국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뭔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수 있다. 뭔가 감출 수 있다라는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외교적인 그런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이런 합동 부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의문이 없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그 공동 부검 얘기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 용의자 붙잡혔어요. 중국인 3명인데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이 3명을 재판에 넘겼잖아요. 어떤 인물들인지 좀 알려졌나요? 정확하게 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죠. 예. 네.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또 제가 업무상 캄보디아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네. 그런데 현지에는 언론 보도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끼리의 SNS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됩니다. 신상 공개가 그 현지에선 다 된 거네요. 다 되는지 정확히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게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어디에서 함께했던 사람이다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미확인 정보입니다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유포가 되고 전파가 되거든요. 예.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기소된 3명은 중국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그 외에도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한국인도 체포됐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중국인 3명이 이 사건에 가담한 범인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 3명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그 조직 중에서 또는 그 외에 그 조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폭력 행위, 고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기 행위도 물론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사람을 죽였다면 예. 살인 또는 상해치사 등등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데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모든 정황이 다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기소된 용의자 중 한 명이 2년여 전에 강남에서 발생했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당시에 학원가에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여기에 가담한 또 다른 범인들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관련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건데요. 이제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표적으로 한 범죄를 추적하는 일종의 온라인상의 자경단이 있습니다. 예. 네, 정확히 누가 하는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제 2년 전에 그 대치동 마약 음료 관련해서도 이 일당이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 중에 일부가 연루돼 있다라는 예. 이야기인데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는 최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없다. 아는 바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후에 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수사 중이라는 것이 단서가 포착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의문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경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 수사당국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같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관련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파헤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방향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용의자 3명 아까 기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문을 당한 후에 사망한 우리 한국인 대학생 시신은 아직까지 송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 8월이라고 알려져서 2달이 지난 건데 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건가요? 꼭 캄보디아뿐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한 경우에 예.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일도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이 사건의 진실도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네. 무엇보다 아직 부검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당국은 합동 부검을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모든 것이 다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 후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협조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kam보디아 당국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절차가 모두 끝나면 그때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도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동부검, 합동부검이라고 하면 현지 수사당국과는 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캄보디아와 우리나라가 예.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많은 도피자들이 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동부감이라는 게 뭐 어떠한 특별한 법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바로바로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캄보디아 당국이 이거를 반드시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받고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당국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캄보디아 당국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고 예. 또 TF도를 만들어졌고 최선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캄보디아 당국도 역시 다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양국 간의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최근 3년 새 한국 공관에 접수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신고가 3년 동안 330배나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폭증이죠, 그야말로. 물론 그동안 신고가 적었다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그동안 없던 범죄가 새롭게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또는 과거에 또 실종되고 납치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고조차 못했던 거냐 등등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 업무상 캄보디아 출장을 갔을 때 수도가 프놈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으로 볼 수 있는 예. 제2도시, 해안에 있는 제2도시가 이제 시아누쿠빌입니다. 예. 그런데 시아누쿠빌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인들이 이제 도시를 소개하면서 이 건물은 범죄 조직이 한국 사람을 가둬다가 보이스피싱 시키는 건물이다. 예. 또는 이 단지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갇혀 있다. 등의 얘기를 해서 예. 저는 안 믿었어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탐사 프로그램에도 그 단지가 나오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갇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 당국과 경찰도 그런 사실들을 이제 인지하고 예.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 현지 교민들에게는 또 피해가 또 그렇죠. 생긴다고 해요. 저도 현지에 있는 주재원들이라든지 교민들하고 얘기를 좀 최근에 해봤는데 동남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범죄자들이 좀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곧바로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면은 사실 걷잡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지 교민들이 입는 피해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지 교민들이 관광업에도 종사하고 또 교육에도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또 끊기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역시도 좀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예.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혼란이 좀 빠르게 종식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주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프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캄보디아 현지 쓰레기통에서 외국인 여권이 쏟아져 나온 사진이 확산하면서 지금
현지에서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의 진위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떤 사진입니까? 네,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쓰레기통에서 어떤 단지의 쓰레기통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 지금 보면은 여권 이제 표지 등이 있죠. 예, 네. 여권이 우수수 아주 쏟아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여권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국 등 여권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저게 실제로 캄보디아의 한 단지에서 쓰레기통 안에서 찾은 것인지 등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큰 우려를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또한 여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캄보디아 내에서 저렇게 위조 여권을 혹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짐작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 사진상으로는 한국 여권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 저렇게 특정 국가의 여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을 정도라면 어딘가에서는 우리나라 여권도 저렇게 압수돼가지고 저게 빼앗겨가지고 저게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할 수 있거든요. 사진의 진위 여부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피해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그 대학생의 사례를 보면 뭐 현지 경찰이나 외교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아까도 좀 짚어주신 게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경찰이랑도 협조가 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캄보디아 내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좀 절차가 까다롭나 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예. 캄보디아 경찰이 조치에 착수한다라는 게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캄보디아 경찰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즉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 고발하더라도 당연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와는 좀 다른 절차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다른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 수사 절차를 판단하면은 그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네.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물론 좀 답답하고 뭐가 좀 안타까운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런 말도 해요. 예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봤더니 예. 본인이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 즉 이게 납치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거기에 가담했던 것이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캄보디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속마음은 도망치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바로 옆에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혹시라도 뭔가 말을 했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속마음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제가 그 현지 교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충성도 등 일종의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 경찰이 또 등장한대요. 그래서 경찰처럼 들이닥쳐가지고 예. 피해 사실을 말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자신을 구원하러 온, 자기 구하러 온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진상을 말하고 구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다 한패였던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치안 상황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상황이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외교부와 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할 것이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당국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업무 협약 체결이라든지 뭐 인력 파견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 등이 좀 필요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가 필리핀 등에 이제 있죠. 근데 이것도 필리핀 국가와 이제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캄보디아가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인들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 캄보디아 경찰이 들어가서
같이 협력해서 수사를 하겠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경찰이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냐.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가 같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선뜻 그렇게 수긍하고 수락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한국 국민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받는 피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걱정도 되고 좀 줄어들어야 되고 또 캄보디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국가 간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적어도 국가 간의 절차를 지키고 또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캄보디아 어떤 격을 또 이제 존중해 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고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절차에는 시간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딱 떠오른 게 OTT 서비스 카지노에 보시면 배우 손석구 씨가 이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로 파견이 돼서 가서 각종 수사라든지 우리 교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이 캄보디아에도 파견이 돼서 간다면 어떤 역할을 좀 할지 그리고 현지하고 어떤 공조 체계가 좀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캄보디아 현지의 경찰은 우리 경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 영사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아닌 거죠. 그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필리핀의 경우처럼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조직이 확보가 되고 인력이 파견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현지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이에요. 즉 현지 경찰이 어떤 사건,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입은 피해와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것이다. 신속하게 할 것이다. 어떤 부패 없이 뇌물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인과 우리 국민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법 신뢰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것도 국제적으로 볼 때 어떤 하나의 완결된 제도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의 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협력할 것인지는 이 양국 간의 어떤 그 협의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예전 사례를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도 짐작입니다만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할 때도 굉장히 좀 고위급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또 현지 방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추진 역시 우리 정부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려 그리고 또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한다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캄보디아 당국에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 역시 한국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알아야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공조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송환 작전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고 이 초기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 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공범이 되고 또 가해자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대규모 송환 작전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글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즉, 캄보디아 당국과의 어떤 협의 없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외교적인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속아서 또는 현지에서 납치되어서 이러한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순수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또는 새롭게 이런 범죄에 눈을 떠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조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공항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이런 상당히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당국도 그렇고 또 우리 당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약간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지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